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7월 26일, 27일 월요일, 화요일 IPO가 진행되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6, 27일 청약이 되고 목요일 2일 후에 29일 날 환불이 됩니다. 현재 IPO 스탁이나 38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상장일이 8월 5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트 가서 따로 캡처해 왔거든요. 전자 공시는 8월 6일로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공모가 밴드는 33,000원에서 39,000원인데 실제로 미제시 포함해서 100%가 공모가 밴드 상단 또는 그 이상 금액을 제시를 해서 39,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공모 금액은 2조 5천억이고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다들 중요한 내용이라서 아시겠지만 중복 청약이 되지 않는 첫 종목이면서 대형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따라 많은 혼란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전략들에 대해서 제가 1일차, 2일차 전략을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환매 청구권 및 구주 매출은 없고 청약 한도는 억 단위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KB증권은 28억에서 169억, 한국투자는 18억에서 111억, 하나금융투자는 8억에서 17억까지 가능하고요. 현대차증권은 6억에서 12억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등급별로 최대치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중복 청약되는 종목은 하나 플러스 제이오 스펙이 있는데 제가 스펙주는 사실 따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최근에 스펙주 관련돼서 조금 과열 현상이 있었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스펙주 관련된 영상도 제가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는 그 은행주는 아닙니다. 원래는 은행주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카카오뱅크 은행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하고 많은 비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이 관련된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채널 중에 변두 매니저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두 매니저의 서브 채널 중에 3분 주식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3분 주식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중요한 주식 관련된 지식을 3분 안에 영상을 다 만들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기 굉장히 좋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채널이니까 한번 구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 밴드 기준으로 15에서 18조였는데 18조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국민은행은 따로 국민은행 그 주식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KB금융, 신한은행은 신한지주,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을 봤을 때 KB금융은 21.7조고요. 신한지주는 19.8조, 하나금융지주는 13.2조,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8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 공모가 밴드 상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벌써 하나 금융지주보다는 훨씬 넘어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희석 가능한 물량인데 그것까지 들어오게 되고 공모가 이상 유지가 되면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PBR을 보시면은 카카오뱅크는 3.5, 보통 은행주들이 0.5, 0.5, 0.4, 0.3인데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3.5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산인데 그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이제 상장하면서 보니까 자산이 28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 은행들이죠. 우리은행은 374조. 요거는 변두 매니저에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따로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390조, 신한은행은 397조, 국민은행은 431조로 자산 같은 경우에 대형 은행사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이 2026년까지 카카오뱅크가 7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28조를 봤을 때도
일부 지방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미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되기는 했거든요. 전북은행 자산이 18조고요. 광주은행이 26조고 대구은행이 61조, 부산은행이 62조입니다. 근데 2026년도 물론 대구은행, 부산은행도 자산을 점점 늘려가긴 하겠지만 무서운 속도로 자산이 늘어나면서 26년도에는 은행들 중에 상위 은행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대출 사업입니다. 물론 그 뭐 송금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대출 시장을 보시면은 2021년도 3분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시장이 큽니다. 그게 약 698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출이 402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요 신용대출 관련된 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또 그만큼 급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환원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위험 부담이 있고 실제로 이율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큰 금액을 굴리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자금을 유입시키려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을 현재는 카카오뱅크가 하지 못한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장점이자 단점을 구분을 하자면 장점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온라인 전용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지점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들은 전국에 다 지점이 있고 거기에 인력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점 관리비 같은 것들,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그 자금들을 유명 인프라 쪽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현재 카카오뱅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일반 시중은행 관련주들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점들을 현재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지점들을 축소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카카오뱅크가 은행으로서의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카카오뱅크가 시중 은행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현재 단점은 신용대출 이외에는 대출을 못 해주고 있답니다. 아마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할 수 없는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2금융권, 3금융권이 있잖아요. 그런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를 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제가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가장 큰 시장이죠. 요 주택담보대출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하게 되면은 그때는 카카오뱅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덩치가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중은행 관련주들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최대 주주, 기존 주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 사주조합에서 이렇게 보호예수가 묶여 있고 유통 가능한 물량이 27.01%로 굉장히 양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석 가능한 물량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고요. 약 267만 주 정도가 있고 행사 기간은 상장 직후에 언제든지 공시가 가능합니다. 행사 가격은 5,000원이고 전체 그 금액 39,000원에 행사 가격이 5,000원이기 때문에 약 12.82%의 행사가 가능하고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은 전부 다 결국 전환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 가능한 물량은 워낙 발행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267만 주라고는 하지만 약
그 0.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언제든지 행사 가능하고 행사 시 행사하는 금액은 133억이지만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042억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많이 늘어나네요.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봤는데 상장 후 6개월 보호예수 묶여 있는 거랑 그리고 3개월 묶여 있는 걸 봤을 때 카카오 그리고 뭐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넷마블 이렇게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뭐 매도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공모 정보를 정리를 해보자면 기관 경쟁률은 1732대 1, 의무 보유 확약은 45%가 나왔고요. 밴드 상단 이상을 100%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00원에 확정이 되었고 39,000원으로 확정되었는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8조 5,289억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희석 가능한 물량이 있다 보니까 요게 전부 다 보통주로 희석이 되면은 그 공모가 기준으로 1,00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8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 가능한 물량 기준으로 총 금액을 봤을 때 한 5조 47억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 총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외가가 과거에 뭐 9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현재 7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약간 이런 추세면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외가인 7만 5천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3조 6,325억 정도가 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1억 2,800만 주 정도로 전체 물량의 27.01%가 됩니다. 그래서 요 물량을 공모가로 곱했을 때 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현재 2021년도 1분기 당기 순이익이 467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전체 당기 순이익이 1136억인데 2020년도 1분기 때 당기 순이익이 185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곱하기 4를 곱하면은 2021년도 당기 순이익은 1866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당기 순이익이 185억인데 요거를 단순히 곱하기 4를 하면은 약 한 720억, 74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1,000억을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올해도 약 2,000억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가 밴드를 할 때 PBR을 사용을 했는데 아마 PER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공모가 39,000원 기준으로 적정 PER이 99.3이 되고요. 장외가까지 됐을 때는 190.96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은행주들, 유사기업들을 제가 일부러 은행으로 가져왔는데 유사기업들의 PER이 5.1인데 카카오뱅크가 99.3이 된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BR을 활용해서 현재 공모가를 산출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분명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3으로 현재 공모가도 굉장히 고평가됐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현재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가 있고 이 성장세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PER은 그대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장외가까지 가게 되면은 190배가 되니까 요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뱅크가 절대 하고 있는 일이 은행이지만 절대 은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은행주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은행이 하는 것을 결국 카카오뱅크도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있고 결국 은행이 하지 못하는 것들도 카카오뱅크가 하면서 결국 은행보다 훨씬 더 나은 사업성을 가지고 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장일 날 개인적으로 더블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따상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공모가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성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PER이 높아 보이지만 상장일 날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중복 청약이 불가하고 다중증권사의 대형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변수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전략들을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건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장일 날 공모가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풀로 마통까지 활용해서 청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은 스펙주도 들어갈 생각이니까 스펙주 영상도 내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